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미디어 3월 10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노란봉투법이 오늘자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시행에 대해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누리도록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자로 딱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의한 현장은 이러한 기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시행이 처음 시작된 오늘 민주노총은 곧바로 원청 교섭에 대한 요구 집회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세종대로에서는 이를 비롯해서 대학교, 또 민주노총 이렇게 비롯해서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의 교섭을 쟁취해야 한다, 이러한 구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하청 노동자가 직접 원청 기업에다가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규모 교섭 요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났죠. 자동차, 또 조선, 물류, 철강, 특히 협력업체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 이러한 원청의 교섭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있고요. 일단 자동차 산업에 관한 경우도 한 대기업 아래에 수백 개의 협력사가 존재를 합니다. 조선 사업은 더 심각하죠.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러한 산업은 하청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수십 개, 지금 수백 개의 노조들이 나와가지고 원청 기업과 기업에 대한 교섭을 요구를 하게 되면 산업 현장은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미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올해 임단협이 최대 역대급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원청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요. 특히 조선, 자동차, 그리고 건설, 이처럼 하청 구조가 복잡한 구조의 산업에서는 협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비판을 강하게 했었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저번에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 언급을 하면서 정부 대응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두고 환율 상승, 주식시장 불안, 그리고 글로벌 전쟁 리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재계는 이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빈발해서 회사 운영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가 해석 지침을 마련하긴 했지만 일부 노동계가 단순히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과 원청, 하청 기업들의 갈등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일단 기업의 입장입니다. 또 경총은 노동계에는 원청 기업과의 단체 교섭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 그리고 3조를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된 거죠. 이 법을 처음 발의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상정입니다. 최초로 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그때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사용자 범위 확대 있었고, 노조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좋은 취지에서 조금 시작이 됐었죠. 뭐 좋다고 말하기도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이제 손해배상에 관련돼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원래 47억 원이었던 것을 100억 원 정도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이에 대해서 한 시민이 언론에다가 노란 봉투에다가 성금을 보내자라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법안 발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한 거죠. 이것을 계속 추진한 사람들이 누구냐? 노회찬, 그리고 박주민도 있고요. 또 윤미향도 있고요. 이은주도 있고 이정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진보 정당과 그리고 이를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노동계가 합심을 해서 만든 그러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3조를 개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업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 많은 협력체가 있고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원청이 그걸 다 들어주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행하지만 오늘 광화문 그리고 세종대로에 다 나와가지고 민주노총 나와서 난리 피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민노총 나와서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고 있고 지금 일 안 하고 이렇게 다들 있는 겁니다. 포스코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로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에 관해서 원청에다가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너무나 곤란해집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말 기업 죽이기에 가까운 그러한 법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현대, 포스코, 민주노총 그리고 학교까지 나서가지고 택배업체도 그렇고 진짜 사장이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과로사하지 않게 도움을 달라라고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는 파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이 우리 기업을 그냥 알아서 때려라, 노조들아 기업을 때려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그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여러 변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과 관련해서 긴장이 있고요. 또 글로벌 에너지 가격 그 문제도 있고 환율 변동 그리고 전쟁 리스크도 있고요.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서 노동시장까지 불안해지는 상황까지 이 갈등까지 겹쳐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단순히 그냥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의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관계, 기업 경영을 흔들려고 하는 법이다. 그러한 대형의 제도적인 변화, 제도적인 압박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이재명의 말대로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할지 또 협력과 상생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은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오늘부터도 보이는 이 현장의 협상 그리고 충돌, 이 집회, 나와서 투쟁하는 노조들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행보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노란봉투법이 일단 시행이 되었고 일단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에 관련해서 더 찍어 누르려는 이 정책 그리고 정부의 압박이 있다면 우리가 더 목소리 내고 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을 계속 찍어 누르려는 법만 지금의 정부가 발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냥 내가 노동자라는 하나의 그러한 포지션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크게 좀 더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많이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뉴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주변 지인분들 또 청년 뭐 아는 분들께 많이 소식 공유해드리면서 이 노란봉투법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고 우리의 얘기를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미디어 뉴스는 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현황을 얘기 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또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미디어 뉴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많은 컨텐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